수상할 정도로 코스프레와 펄이를 잘하는 변호사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코스프레 행사나 펄이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이쪽에도 굉장히 법률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스프레나 펄이 분야에서 생각해볼 만한 법률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면은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코스프레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돼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캐릭터 코스프레를 처벌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 침해죄가 신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이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저작권자들은 이런 코스프레를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해당 캐릭터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마운 거죠. 이거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거랑도 비슷한데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지만 보통 이 정도는 음반회사에서 다 허락을 해주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코스프레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게 됩니다. 즉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넘겨도 합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소가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코스프레를 해서 약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분장한 것이 해당 캐릭터를 복제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코스프레는 이게 무조건 동물에서 KK라는 캐릭터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흰색 얼굴에 검정색 눈, 코, 입을 가진 강아지 캐릭터는 생각보다 흔한 디자인이고 또 작중에서는 KK가 기타를 들고 있지만 저는 들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디자인이 독창적인 표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좀 범용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런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에 코스프레로 얻은 수익이 이런 의상 제작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활동이 좀 이례적이고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영리 목적을 부정함으로써 이런 처벌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코스프레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법률적 쟁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코스프레 중에 경찰 제복이나 군복을 입어야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또 주토피아2가 유행을 하면서 경찰 제복을 입는 코스프레가 좀 늘어나는데 이 경찰복을 진짜 대한민국 경찰이 입는 제복으로 입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사 경찰 제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착용해서 이런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면은 이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제복이나 군복을 입어야 한다면은 반드시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건 누가 봐도 코스프레용 제복이다, 군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복을 입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부 코스프레의 경우에는 노출이 좀 심한 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위상을 착용하면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또는 형법상의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프레 행사장의 특성상 일반 길거리보다는 음란성 측면에서 좀 봐주는 게 있겠지만 너무 심한 노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그 캐릭터 약자를 그리면 처벌받나요? 네, 우리가 인터넷에 보다 보면은 캐릭터에 대한 야한 그림, 이른바 야자를 그려서 트위터나 픽시브 같은 데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란한 문서나 그림 같은 것들을 공공연하게 반포 혹은 판매할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이거를 인터넷상으로 뿌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어떤 캐릭터를 대상으로 그렸을 거니까 저작권 침해까지 성립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떠한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인데요. 해당 캐릭터의 작중 설정상 나이도 참고를 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이 캐릭터는 무조건 아동 청소년이다 라는 인식이 될 때 이 캐릭터를 아동 내지는 청소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어려 보이고 앳된 아동 캐릭터인데 얘는 설정상 1000년 이상 산 할머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아청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펄이 약자를 그리면 처벌받나요? 그 질문의 취지는 펄이는 동물이니까 동물에 대한 야한 그림을 그려도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란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되어야지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의 입장을 이 펄이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펄이 단계 이론을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 1, 2, 3번은 야 잘 그리면 바로 음란물 유포예요. 이거 너무 인간의 형상이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했고, 또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4번부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인간의 성행위를 모방하는 등의 이런 인간의 성적 욕망을 투영했다면은 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립보행도 안 하고 너무 동물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음란물로 인정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인간 성기의 형태라던가 그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면은 음란물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펄이라고 해도 음란물이 전혀 인정 안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림 그릴 때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야한 그림이나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음란물은 시청만 하는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아청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제작, 반포, 판매, 전시 같은 행위만 처벌을 하고, 여기에 시청 행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을 시청만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실 이 조문도 개정이 좀 많이 됐는데요. 2025년 말에 법조문에서 이제는 아청물일 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아청물만 보면은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야한 걸 보더라도 최소한 아청물은 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스프레와 펄이 팬덤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코스프레는 비영리 목적으로 캐릭터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게끔 조심하게 해주시고요. 또 캐릭터 관련해서 야자를 올리지 않는 건전한 코스로 바람직한 펄이가 됩시다. 이상 변호사 최석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레머니 변호사 최석중 이기면 바로 등장한